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러셀 수학 강사 송하성입니다. 25학년도 수능 해설을 하기 전에 일단 시험 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본격적인 해설을 하기 전에 이번 시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난이도는 사실 체감 난이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문항들의 난이도 그리고 그 문항들의 배치 등등을 따져봤을 때는 올해 출제됐던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사이에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6월보다는 좀 수월했고요. 9월보다는 그래도 좀 막힘이 있었던 시험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컷도 이제 6월과 9월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은 하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출제 포인트를 간략하게 짚어볼 건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번 수능을 치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년에 혹은 그 이후에 수능을 치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수능은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 근데 선택 과목은 미적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공통이랑 미적분을 놓고 봤을 때 둘 중에 상대적인 난이도는 공통 과목이 훨씬 더 쉽습니다. 수월합니다. 난이도는 미적분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수험생이라면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신다면 공통 과목을 빨리 끝내놓고 미적분에 최대한 많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하실 텐데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시되 이제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는 보다 4점짜리 그리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빨리 도전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배우는 학습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미적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제 난이도는 매년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수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수능이 나온 지가 4년이 됐는데 이 4년 동안 이 난이도의 밸런스는 공통과목 미적분을 놓고 봤을 때는 매번 공통과목보다 미적분이 조금 더 힘들었다. 요거는 매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이제 공통과목에서는 난이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일단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는 어떤 과목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중요한데 이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선가 봤던 느낌을 그 출처와 무관하게 떠올리는 그 순발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할 때가 답이 되지 않을까? 아이 뭐 이거겠지 라는 느낌으로 툭툭 치고 나가는, 그래서 시간 딜레이가 없게끔 빨리빨리 그냥 툭툭 풀어나가는 느낌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할 것도 많아요. 난이도도 높고, 그래서 2점 뭐 3점과 4점의 난이도 간격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4점짜리 공부하실 때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 무조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기출이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최근 4개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최대한 모든 문항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면 확실히 다음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통과목과 비교했을 때 미적분이 기출문제가 다시 재탕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리고 그것을 체감하는 것도 훨씬 더 확률상 높으니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비중을 따졌을 때는 미적분은 기출문제 학습에 거의 7, 80%를 쏟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해요. 자, 그러면 간략한 느낀 점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4점짜리 위주로 쭉쭉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 과목에서 9번입니다. 이제 9번, 10번, 11번 요 문제들까지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아주 쉬운 문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적분 문제인데 함수 fx에 대하여 -2부터 a까지 적분한 것이 -2부터 0까지 적분한 거랑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우변에 있는 인테그랄을 좌변으로 넘기면 이 인테그랄 자체가 -2부터 a까지 적분하던 것에서 -2부터 0까지 적분하던 것을 도려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부분만 남게 되느냐? 0부터 a까지의 fx 정적분만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적분값이 몇이란 얘기? 0이란 이야기가 돼요. 왜? 우변에 있던 거 좌변으로 넘긴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 0부터 a까지 fx 적분한 게 0이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3x제곱 빼기 16x 빼기 20 요거 적분하시면 x 세제곱 그다음 빼기 8x제곱 빼기 20x가 되고요.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a 넣고 0 넣어서 뺀 게 0이다. 0 넣으면 어차피 0 되겠죠. 그러면 a 넣은 게 0이다로 계산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요거 그대로 x를 a로 바꾼 식이 되겠죠. 그럼 a 하나로 묶어주시면 a제곱 빼기 8a 빼기 20이 뒤에 2차식으로 자리를 잡고 그럼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시면 a 빼기 10과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수 a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서 양수가 10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10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입니다. 이번 수능 10번인데 이제 삼각함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닫힌 구간 0,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좌표가 3분의 파이인 지점에서 최대값 13을 갖도록 a랑 b를 잘 만들어주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사인 함수가 어느 타이밍에 최대값을 갖는지만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 코사인 그래프든 사인 그래프든 최대값을 갖는 순간은 사인값 혹은 코사인 값이 몇이 될 때? 1이 될 때예요. 그래서 x자리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그때 함수값이 a 곱하기 코사인 3분의 b파이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 값이 13이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코사인 그래프를 전부 다 그려봤을 때 최대값이어야 되니까 코사인 값이 몇이 만들어질 때? 1이 만들어질 때고요. 코사인 값이 1이 만들어지는 때는 언제냐? 코사인 0, 코사인 2파이, 코사인 4파이, 6파이 땡땡땡. 그러니까 3분의 b파이가 몇이란 얘기예요? 짝수 파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파이, 4파이, 6파이 땡땡땡 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요 코사인 값이 1이 될 때 a가 몇이 돼줘서 결과물이 13이 되는 거? a가 10이어서 10 더하기 3, 13이 되는 것이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에피소드겠죠. 스토리겠죠. 그래서 a는 10으로 고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b는 요 3분의 b가 짝수가 되도록 하는 숫자들 나열해 주시면 6, 그다음에 12, 땡땡땡 이렇게 6의 배수들로 구성이 될 텐데 그 와중에 제일 작은 걸로 조합하시면 되니까 10 더하기 6, 16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 11번입니다. 이 문제도 그냥 속도 그리고 가속도 물어보는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이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나와 있고 이제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그리고 그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에요. 가속도는 저 위치식 2번 미분하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속도부터 미분 한 번 해서 구해보시면 3t 제곱 빼기 3t 그다음 빼기 6이야.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가 x축을 통과하는 때가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때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때겠죠. 요거 인수분해가 눈에 선이 보이셔야 돼요. 3으로 묶은 다음에 t 빼기 2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t가 2일 때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요걸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겠죠. 그러면 미분해 보시면 6t 빼기 3이니까 요 식의 t자리 몇을 2를 집어넣어서 답을 내시면 12 빼기 3 9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올해 수능 12번인데
요 수능에서 수열 문제가 12번 혹은 13번 요쯤에 나오면 뭐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 넣고 나열 한번 해보면서 하거나 원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담백한 풀이를 해주면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 보면 A1 첫째 항이 2인 수열 AN이 있고 그리고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BN이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저식을 만족시킬 때 A1부터 A5까지 다 더하세요가 질문이에요. 자, 일단 저런 시그마식을 만났으니까 저식에다가 뭐부터 할 거냐? n자리에 1부터 넣어볼 거야. n자리에 1 넣어보시면 그냥 항 하나만 나오기를 B2분의 A1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몇이란 얘기냐? 2분의 1이란 얘기고요. 문제에서 A1 첫째 항이 2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B2가 4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BN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2이고 두 번째 항이 4인 형태이기 때문에 공차가 몇인 거야? 2인 거고요. 그래서 BN이라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그냥 2N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2, 4, 6, 8, 10 땡땡땡일 거 아니에요. 됐죠? 이렇게 일반화하는 건 그냥 바로 하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우리 이런 시그마식 만났을 때 매번 습관적으로 하던 게 Sn 빼기 Sn-1이죠. 자, 그래서 저 식에다가 n자리에 n-1 집어넣은 식을 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맨 마지막 항만 남을 겁니다. 그게 누구일 거냐? bn 플러스 1 분의 an이 될 거고요. 그럼 걔는 누구랑 누구를 뺀 셈이냐? 2분의 1에 n제곱이랑 n-1의 제곱을 뺀 거거든. 그러면 n제곱 빼기 n-1의 제곱 합차공식 돌리시면 둘 더한 거 곱하기 둘 뺀 거. 둘 빼면 1이죠. 둘 더하면 2n 빼기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2n-1이 요 놈의 일반항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요 b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bn이 2n이었기 때문에 요 분모에 들어가는 식이 2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an의 일반항을 바로 정리할 수 있기를 요 분모에 있는 bn 플러스 1, 즉 2 곱하기 n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겨버리시면 an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n 빼기 1에다가 2는 약분해 주시고 n 플러스 1 뒤에 그냥 바로 곱해 주시면 되겠다. 참고로 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오니까 이 노란색 일반항은 첫째 항부터 사용할 수 있는 일반항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색 식을 이용해서 1부터 5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거 더할 때 시그마 공식 쓰지 말고 그냥 더하라고 해요. 별로 안 어렵거든. 그래서 n에다가 1, 2, 3, 4, 5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는 홀수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여기에는 2, 3, 4, 5, 6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를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1, 3, 5, 7, 9가 홀수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랑 곱해지는 것들이 이제 2부터 차례대로 2, 3, 4, 5, 6이 될 거야. 그냥 요거 5개 그냥 숫자 곱으로 곱해서 더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2 더하기 9 더하기 20 더하기 35 더하기 54, 96, 54니까 이렇게 더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89 나오고요.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 11 나오고 여기에서 20이랑 같이 추가해서 더해주시면 이렇게 더했을 때 100하고 20, 120이 답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13번입니다. 요 문제는 이제 계산이 좀 들어가는 게 짜증은 났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자, 보시면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저 식들을 만족시켜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같이 떠올려 보면 지금 이 3차함수 fx는 1,0, 2,0을 지나고 x좌표가 0인 점에서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1,0, 2,0 지난다라는 게 fx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 빼기 1,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인수 이렇게 두 개 잡아주시고 x 빼기 t, 어나더 인수 하나만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식 미분에서 0 집어넣은 게 f'0일 거예요. 그 f'0이 마이너스 7이다를 계산을 해보시면 t 값이 깔끔하게 툭 튀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미분에서 0 넣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 미분을 곱의 미분으로 하나씩 할 거예요. 그럼 앞에 것만 미분하면 뒤에 있는 두 개에다가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2t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것만 미분하면 1, 3번에 00 집어넣으시면 1 곱하기 t 플러스 t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것만 미분하고 남은 식에다가 00 집어넣으면 더하기 2가 돼서 요 값이 마이너스 7이란 얘기고 t가 몇이다? t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fx는 x 빼기 1, x 빼기 2, 그 다음 x 더하기 3으로 마무리되는 식이었던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점과 3,f3에 대하여 선분 OP가 이 fx와 만나는 점 중 t가 아닌 점을 q라고 하죠. 그림 한번 보시면 이제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제 원점에서 3,f3을 연결을 해가지고 교점이 하나 생기기를 그게 q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fx랑 y축 및 O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 여기 이 부분이 a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b래요. 자, 그런데 b 빼기 a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에요. 그러면 b 면적은 더해지게끔 하고 a 면적은 빼지게끔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인테그랄을 돌릴 때 요 직선에서 3차함수 fx를 빼게 되면 다시 이 직선에서 곡선을 뺀 것을 적분하게 되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고 있기 때문에 b 면적은 그대로 적분할 때 더해질 겁니다. 근데 a 면적은 직선이 더 밑에 있고 fx가 더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는 느낌을 줘서 적분하시면 이제 그 면적은 자동으로 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다? 저 OP 직선이 y는 몇 x인지 구한다.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상수항은 따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y는 몇 x인지 구하고 그냥 그것을 0부터 3까지 이 직선 빼기 fx를 적분을 해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f3 한번 구해보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6 해서 12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OP 직선 자체가 0,0이랑 3,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몇 x? 4x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답을 낼 때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4x에서 x 빼기 1, x 빼기 2, 그 다음 x 더하기 3 요거 빼서 적분을 해주시면 그냥 답이 나왔던 겁니다. 요거는 뭐 이 와중에 아주 살짝 이거 적분을 좀 더 깔끔하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다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냥 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전개하는 게 낫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 전개할 때 그나마 이제 소소한 팁 하나 드리자면 요 놈은 x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2차항 계수가 빵일 거야. 2차항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이제 x축과 만나든 뭐랑 만나든 직선과 만나는 세 개의 교점 x좌표, 즉 세실근의 합이 2차항 계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 3차함수 fx가 x축과 만나는 세 점 x좌표가 1,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더하면 0이에요. 그래서 이 3차함수는 세실근의 합이 0으로 나와야 되고 아마 2차항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결국 이제 전개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 앞에 있는 두 개 먼저 전개를 해보시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 x 더하기 3이 돼서 이제 나 어떻게 하는지 봐봐. x 세제곱은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2차항 굳이 전개해서 하실 필요 없고 1차항만 구해보시면 1차항은 마이너스 9x랑 플러스 2x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7x 나오고 상수항 더하기 6 나온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거랑 합쳐주시면 내가 적분해야 되는 식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11x 그 다음 빼기 6이었던 거야. 요거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1x 제곱 빼기 6x 그리고 요 식에다가 x자리에 3 넣고 0 넣어서 빼게 될 거고 그러면 0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3 넣은 것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2분의 99겠죠? 빼기 18 요게 답이 된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하시면 얘가 4분의 198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둘을 빼면 4분의 117
7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휴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빼기 18 해주시면 4분의 4 곱하기 18 해주시면 이거 몇이냐? 48에 32고 72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4분의 45가 답이 되겠다. 그냥 온전히 계산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 실전이라면 그냥 이렇게 해내고 마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4분의 45,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복잡하고 막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14번입니다. 도형 문제가 14번에 나왔는데 그래서 좀 쫄릴 수 있는데 최근 평가화된 도형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이 문제가 14번이었다 한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금 이제 공고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제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AD랑 DB의 비율이 3대 2가 되도록 점 D를 잡았대요. 그러면 표시는 먼저 해둘게. 얘랑 얘랑 비율이 3대 2구나. 그래서 3K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D를 지나는 원을 그리고요. 그 원과 AC 선분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재요.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 A를 중심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D를 지나니까 반지름이 3K겠죠. AD 선분이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이 원이 쓱 이제 지나가는 지점들 점 E가 만들어질 텐데 점 E까지의 이 거리도 반지름인 3K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sin A 대 sin C가 8대 5라고 나왔고 삼각형 ADE랑 ABC 넓이 비율이 9대 35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이 킥이거든요. 자, 보시면 sin A랑 sin C의 비율을 알려줬는데 A랑 C를 둘 다 사용하고 있는 게 삼각형 ABC예요. 됐죠? 삼각형 안에서 두 각의 sin 값의 비율을 알려준다? 그러면 sin 법칙을 쓰란 얘기인데 sin 값의 비율이 곧 뭐와 같죠? 세 개 마주보는 선분 길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요 sin A 대 sin C의 비율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냐? 삼각형 ABC에서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선분 BC 그리고 C와 마주보고 있는 AB의 비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BC 대 AB 요 선분들의 비율이 문제에서 알려주기를 8대 5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림을 보시면 AB 선분 길이가 몇 K예요? 얘가 5K죠. 그러면 BC 선분 길이가 몇 K란 얘기예요? 8K란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BC 선분 길이가 8K라는 걸 이렇게 알려줬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삼각형 ADE랑 삼각형 ABC 넓이 비율을 알려줬어요. 삼각형 ADE 그리고 삼각형 ABC인데 이제 삼각형 넓이를 무엇으로 구할 건지 생각해 보시면 그냥 바로 보이죠. 삼각형 ADE는 2분의 1, 그 다음 요 양옆에 선분 길이 2개 곱하고 sin A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바로 느낌 오지. ABC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도 2분의 1 AB, AC, sin A 곱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삼각형 넓이 비율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3K 곱하기 3K랑 이제 AB 선분 길이가 몇 K? 5K 곱하기 AC 길이 이것의 비율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이 9대 35라고 했죠. 그럼 얘 9대 35여야 하니까 K제곱을 그냥 약분하듯이 소거해 주시면 요 놈도 5K 곱하기 몇 K여야 한다? 7K여야 한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C 길이가 7K여야 하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C2 선분 길이가 몇 K여야 된다? 4K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요게 이제 이 문장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7일 때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계산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14번에 배치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K를 먼저 구해야 돼. K를 무엇으로 구할 거냐? 방금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알려줬던 반지름 길이가 7이다로 구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구상을 해봅시다.
이제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써야겠죠. 자, 근데 이제 사인 법칙을 쓸 때 어떤 각을 가지고 이제 사인 법칙을 쓸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긴 해. 근데 뭐 누구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A를 가지고 하고 싶었어. 이제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코사인 A를 구해보시면 이제 이 삼각형 자체가 ABC 삼각형이 선분 길이가 5K, 7K, 8K로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5K, 7K, 8K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값 구하면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해보시면 2 곱하기 5 곱하기 7, 그래서 70분의 이제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8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이제 7분의 10 나와서 70분의 10 나와서 7분의 1이 나와요. 요게 코사인 값이고, 그러면 제곱 더했을 때 1이 되는 짝꿍으로 사인 A를 구해보시면 7분의 루트 48, 즉 7분의 4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사인 법칙을 쓰기를 사인 A 분의 마주보는 선분 길이 8K죠. 그래서 사인 A 분의 8K 이꼴 2 곱하기 라지 R, 반지름 길이가 7이었죠. 그래서 사인 A를 저 반대편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K가 2 곱하기 7 곱하기 7분의 4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할 걸 다 해보시면 7 약분되고 좌변이랑 우변이랑 8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날려주시면 K가 몇이다?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선분 길이도 다 알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이 원 위에 점을 하나 잡을 거야. 그런 다음에 B, C, P, 그러니까 그 원 위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PBC 삼각형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BC 선분이 고정되어 있죠. 그럼 그 고정된 선분을 밑변으로 사용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높이가 최대가 돼줘야겠죠. 그냥 위로 솟기만 하면 됩니다. 최대한 위로 솟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대로 반드시 위로 올려서 높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자, 그러면 요만큼 내가 주황색으로 그냥 위로 곧게 뻗게끔 만들어낸 선분 길이는 몇 K겠어요? 3K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 남아있는 A에서 밑변에 수선 내린 요 수선의 길이가 중요하겠네요. 됐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아까 핑크색으로 써드린 거 기억나나요? 요 핑크색으로 써드린 게 사인 법칙의 의인데,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값의 비율이 곧 선분 길이 비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값의 비율을 이제 선분 길이 비율로 구해주시면, 자, 이때는 사인 B를 하든 사인 C를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사인 C를 해볼게. 사인 B를 해볼게요. 그냥. 사인 B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인 값, 사인 A 데려다 놓으시고요. 이제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선분이 BC죠. 그래서 걔는 8K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사인 값은 사인 B죠. B랑 마주보고 있는 선분은 7K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놈은 8K짜리에 해당했던 거니까 8로 나눠주고,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7K에 해당하는 놈이니까 7을 곱해서 8분의 7을 곱해주시면 이제 사인 B가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시면 2분의 루트 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 60도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 높이, 이 삼각형의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그 길이가 5K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것이 된다. 그래서 2분의 5 루트 3K. 근데 K가 루트 3이었으니까요. 2분의 15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느냐? 자, PBC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변은 몇이냐? 8K예요. 8 루트 3. 그 다음에 높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지금 방금 내가 구한 ABC의 높이 2분의 15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위로 솟아올리게끔 반지름만큼 3K, 즉 3루트 3만큼을 더한 것이 최대의 높이가 될 겁니다. 나누기
2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루트 3이랑 먼저 합쳐주시고 이제 전개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4루트 3을 이제 전개 해주시면 이제 4루트 3, 2루트 3에다가 30 루트 3 나오고 그 다음에 4루트 3 곱하시면 36이 더해지겠네요. 그래서 30 루트 3 더하기 36 이제 36 더하기 30 루트 3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절차가 많습니다. 사인 법칙도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사인 법칙 한 번 더 쓰고요. 삼각형 넓이도 구해보셔야 되고 이제 넓이의 최대가 되는 때가 높이가 가장 높은 때여야 한다라는 것까지 떠올려서 답을 내는 이제 과정은 긴 문제였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에 사용된 것이 엄청 어렵고 엄청 고도화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확실해지기를 도형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되 이제 그 사설에 줄곧 나오곤 하는 그런 도형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막 도형 어떡하지? 너무 트라우마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평가원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평가원은 요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15번입니다. 이제 수능에서 15번이 수투에서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6월이랑 9월에 매번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당황스러운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쫄지 않는 것. 일단 15번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못 건드릴 만한 킬러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답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거겠지 라는 느낌으로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상수 A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이차 함수 fx에 대하여 fx 이런 느낌이겠죠? 그림 떠올라야 돼요. 자, 했을 때 함수 gx가 누구냐면 3차 함수로 그려지다가 2차 함수 fx로 갈아타요. 자, 그때 이제 가족권에 보시면 이 gx가 미분 가능하게, 즉 부드럽게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드럽게 바톤 터치를 하잖아? 그래서 가족권을 해석하는 가장 담백한 방법은 0 넣고 0 넣어서 같다, 미분해서 0 넣고 미분해서 0 넣으면 같아요. 그래서 F0이 7이고 F'0이 15다. 그래서 fx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최고차 함계수는 몰라. 그런데 F'0이 15니까 미분해서 0 넣었을 때 상수항 될 만한 1차 함계수가 15여야 되고요. 원래의 상수항이 7이어야 돼요. 자,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도 바로 이 식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종종 보게 될 텐데 x좌표가 0인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 다항함수식의 1차항과 상수항 그대로 뽑아오시면 됩니다. 왜냐? 이 fx랑 접선을 빼게 되면, x좌표가 0인 점에서의 접선을 빼게 되면 둘의 차이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둘이 x좌표가 0인 점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x 얼만큼을 인수로 갖겠어요? 제곱을 인수로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은 x제곱으로 묶여있는 식이니까 2차 이상의 식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돼 버릴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접선을 다시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fx식의 2차항 앞에 부분 다 빼내고 1차항 이하의 부분만 잘라서 뽑아낸 게 그게 fx의 x좌표가 0인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구나. 그게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이해되셨나요? 사실 다른 결로 보셔도 이렇겠죠. 어떤 함수가 있을 때 x좌표가 1인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뽑고 싶다? 그럼 이 함수식을 x-1의 제곱으로 최대한 나누는 거야. 그랬을 때 나머지는 1차식이겠죠. 그 나머지가 접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는 되시죠? 근데 이렇게 쓸 일은 많이 없어. 근데 x좌표가 0인 점에서만큼은 그냥 x제곱으로 묶이는 부분이 2차항
이상의 부분들 전부 다 묶여나가 버리기 때문에 1창 이하에 있는 식을 고스란히 접선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fx가 이러한 식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라는 건 이제 금방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 볼 텐데, 나 조건에서 G'X 곱하기 G'X 빼기 4가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때 뭘 꺼내야 되느냐? 그림을 꺼내야 돼요. 자, 3차함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3차함수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7인데 이런 느낌이겠죠. 괜찮죠? 자, 근데 이 그래프를 x좌표가 0인 점까지만 쓸 거예요. x좌표가 0인 점이 예를 들어서 이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x좌표가 0인 점에서 이제 이 fx로 갈아타는 거야. 그러면 x좌표가 0인 점에서 이제 위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부드럽게 바톤 터치를 하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gx 그래프인데 이 gx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 둘, 세 개예요. 되셨죠? 선생님, 꼭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일단 답은 네거든요. 근데 그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게 문제 푸는 수험생의 자세야. 왜? 가장 일반적인 모양새가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차함수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가 15인 점에서 잘리려면 요쯤에서 잘리거나 요쯤에서 잘려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만 쓰고 2차 함수로 그려내던가 지금 이렇게 극대극소 다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 뒤로 잘려서 2차 함수로 갈아타든가 인데 이거겠니? 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즉 G'X가 0이 되도록 하는 세 개의 점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Gx가 G'X가 0이 되도록 하는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겁니다. 자, 그러면 G'X 빼기 4가 0이 되려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겠어요? 여기서 G'알파, G'베타, G'감마가 계산이 되려면 알파 더하기 4 그리고 베타 더하기 4, 감마 더하기 4가 X 자리에 들어가야 이 파란색 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3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3개가 나오는데 토탈 몇 개가 된대? 4개가 된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알파, 베타, 감마를 일괄적으로 4만큼 키운다라는 게 이제 뭔가 평행이동 느낌을 주면서 3개가 나란히 오른쪽으로 몇 칸씩? 4칸씩 간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뉴페이스가 딱 하나만 나오게끔 해야 돼. 근데 감마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감마 더하기 4로 만들면 얘는 이전에 없었던 뉴페이스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오른쪽으로 4만큼 넘긴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뉴페이스 아닌 그냥 있던 놈이어야겠지. 중복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알파 더하기 4랑 베타 더하기 4가 아까 내가 뽑아냈었던 베타랑 겹치고 감마랑 겹쳤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으로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아, 얘랑 X좌표 간격이 4만큼 차이 나야 하는구나. 되셨죠? 아, 그 다음에 얘랑 얘도 X좌표 간격이 4만큼 차이 나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 간격이 4다.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이 3차 함수를 미분을 해보시면 저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 3x 제곱 그다음 더하기 2ax죠. 그 다음에 더하기 15입니다. 근데 a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2개의 실근 알파, 베타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것이 5인 것은 알 수 있어요. 왜?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두 실근의 곱으로요. 됐죠? 아,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근데 베타가 알파 더하기 4잖아요. 이렇게 곱한 것이 이제 5다라고 할 수 있어. 자, 이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5다.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얘네 둘이 몇만큼 차이 난다? 4만큼 차이 난다가 핵심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해봐. 몇 곱하기 몇이어야 하는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어야 할 거 아니야. 왜 그거겠지. 이해되셔요? 이런 건 바로 해야 돼.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고일 수학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그냥 툭 찍어야 돼 그냥. 됐죠? 그래서 X좌표 알파가 마이너스 5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감마는 3이어야겠네. 되셨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었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마이너스 6이었어야 하고 정리하면 a가 9였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2차 함수도 미분을 해봐. 2차 함수 미분을 하면 f'x가 만들어지는데 요거 계산하시면 2k x 그다음 더하기 15 나옵니다. 여기 3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돼요. 감마가 3이었으니까. 그래서 3 집어넣으시면 6k 더하기 15가 0이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k가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가 9, k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그래서 g-2 더하기 g2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었죠. 그러면 g-2는 이제 3차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기 4a입니다. 4고 3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5 더하기 30이고 더하기 7입니다. 그 다음에 g2 또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fx 식에다가 x자리에 2 집어넣으시면 4k 근데 k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요. 요거 4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 곱하기 2, 30이고요. 더하기 7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더하는 게 답이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날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거 둘 날리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 30, 윗줄에 3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기 3 계산하시면 32가 이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계산량 그래도 좀 있죠. 근데 계산도 없으면 이 문제는 15번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여기 두 개 겹치는 거 이거겠지. 요걸 여러분들이 바로 뽑아냈던 게 제일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20번입니다. 이 문제 이제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제 지수 계산이 이제 메인이 돼서 출제된 문제는 이제 엄청 오랜만에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요 조건 자체가 마치 역함수 느낌과 같은 이제 인상을 주면서 뭔가 기술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면 오히려 늪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정갈하게 그냥 계산만 하셔서 답는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곡선 y는 5분의 1의 x 빼기 3제곱과 y는 x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k라고 하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해요. 자, 그래서 딱 좌표 자체가 구할 수 없는 교점을 알려줬다. 자, 이러면 얘는 왜 알려준 거냐면 그냥 그런 놈을 미지수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 이거랑 자, 그 다음에 저거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래프로 가늠해라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5분의 1의 x 빼기 3제곱이면 이제 밑이 5분의 1인 지수함수니까 점점 내려가는 그래프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인 건 말해 뭐해. 자, 그런 다음에 y는 x를 그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놈들이 만나는 요 점의 x좌표가 k라는 거구나. 그냥 요 정도로 그림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 놈이 5분의 1의 x 빼기 3제곱이고요. 자, 그렇대. 자, 그런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x좌표가 k보다 클 때는 fx가 저거래요. 자, 그리고 f.fx가 3x래. 근데 이 식을 보고 지금 요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 왠지 x가 k 이하일 때 fx식도 구해야 하나라는 느낌을 주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누구냐? f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 분의 1이거든요. 되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상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f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숫자가
그래봤자 이제 소인수가 K랑 O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 K는 어디에서 온 놈이냐면 지금 이 그래프로 미리 그려놨지만 이제 5분의 1에 x 빼기 3제곱 이꼴 x의 실근이니까요. 5분의 1에 k 빼기 3제곱이 k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놈이 k값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의 3k제곱 분의 1이면 5분의 1의 3k제곱이죠. 그래서 5분의 1을 거듭제곱으로 그냥 통째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보라색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k 세제곱분의 1은 어떤 느낌일지 만들어 볼게. 일단 양변에 세제곱을 각각 해주시고 나서 뒤집으세요. 그러면 5분의 1에 세제곱한 다음에 역수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k 더하기 9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k 세제곱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5의 3k제곱 분의 1. 요거는 그냥 5분의 1의 3k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수끼리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3k가 서로 날아가고요. 그래서 5분의 1의 몇 제곱이 돼요? 9제곱이 돼요. 이게 안에 있는 핑크색 결과물인 거야. 되셨나요? 아, 그러니까 이 핑크색 이거 5분의 1의 9제곱인 거야. 자, 근데 내가 F 관련해서 식으로 알고 있는 건 무엇뿐인가요? 이거, 그리고 요거죠. 자, 근데 fx식 한번 보세요. 자, 이 fx식에다가 x자리에 몇을 넣어야 5분의 1의 9제곱이 됩니까? x자리에 12를 집어넣어야 5분의 1의 12 빼기 3제곱, 5분의 1의 9제곱이 돼요. 됐죠? 아,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답이 f 노트 f12구나. 그래서 저 식에다가 12 집어넣으시면 이 문제의 답이 36이다. 끝입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풀린다라는 쐐기를 박을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x자리에 12를 집어넣어서 이거 f10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12도 k보다 큰 숫자였어야 돼. 그러면 12가 x좌표가 12인데가 k보다 더 큰 때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프에다가 x좌표에 12를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y는 x는 12,12가 만들어질 거고요. y좌표 12입니다. 여기에다가 12 집어넣으면 5분의 1의 9제곱이 되죠.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야? y는 x가 한참 위에 있죠. 그래서 k보다 12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F12는 저 식에다가 12 집어넣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매듭을 지으면 이제 완벽한 해설이겠죠. 되셨죠? 근데 딱 이거 보고 나서 이거 12 넣은 거 30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막상 이제 나는 처음에 이제 문제 봤을 때 저거 3분의 1을 곱해가지고 3분의 1 fx랑 서로 역함수인가? 이런 너무 고차원의 해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의도한 거 아니고요. 그냥 담백하게 푼 거가 이제 의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문제 통해서 느낀 결론이 평가원은 수원 문제를 낼 때 우리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 너무 어려운 실전 개념 막 섭렵하는 것보다 그냥 담백하게 푸는 것, 그리고 기출문제, 이제 이전의 기출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최근 4개년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 현 교육과정 안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온 문제들도 좀 틈틈이 확인하시면 이제 이 문제와 비슷한 느낌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21번입니다. 이 문제도 21번이 이제 수투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수능에서는 처음이죠. 근데 올해 6월, 9월에 매번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 b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에요. 자, 일단 이 문제 이제 함수의 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수원에서가 더 강력한 도구였는데 이제 수투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이 이 수투 문제를 낼 때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그리고 미분 그리고 적분에서 문제를 골고루 출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문제들에서 보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문제를 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 극한 문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납배됩니다.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럼 볼게요.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x가 알파로 향할 때 저놈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은 언제 말썽을 부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극한식 자체가 이제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x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그냥 숫자분의 숫자 형태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 안 되고 그냥 그걸로 극한 계산 끝이야. 부정형이 아니니까. 그러면 문제는 언제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는 0분의 0 꼴이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알파를 몇을 집어넣더라도 극한 계산이 매번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대로라면 f 알파가 0일 때가 문제인 거야. 그럴 때 극한 계산이 되려면 누구도 0이 돼줘야 돼? f 2알파 더하기 1도 0이 돼줘야 돼요. 자, 근데 x를 알파로 보내는데 그 알파 대신에 2알파 더하기 1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 2알파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이놈이 분모에 들어갈 때는 이거에다가 2배 해서 1 더한 4알파 더하기 3, 즉 f 4알파 더하기 3도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또 이거에다가 2배에서 1 더한 x좌표를 집어넣어도 fx 값이 0이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 굴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3차 함수는 x축과 많아봐야 몇 번 만나요? 3번 만나잖아요. 이게 계속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으려면 무한 루프가 돌아가지 않으려면 f 알파가 0인 때 그리고 f 2알파 더하기 1이 0인 때 이때가 어떻게 돼야 될까? 같은 시점이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곧 2알파 더하기 1이 될 때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f-1이 0이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면 여기에다가 2배에서 1 더해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1이 0이야? 그럼 f-1이 0이요. 맞아. 그럼 또 f-0 맞아. 그래서 그냥 0분의 0 꼴이 계속 유지되어 극한 계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준다. 그렇죠? 근데 내가 왜 극한 계산이 된다라고 안 하고 가능성을 심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그 와중에 이놈이 얼만큼을 인수로 가지느냐를 모르거든요, 내가.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다시 이 f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겁니다.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근데 이 마이너스 1,0에서 제곱을 인수로 가지듯이 튕겨져서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어. 일단 스치는 건 안 됩니다. 왜?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어야 되는데 상수항이 4니까 그건 제외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갔잖아, fx가. 그러면 남은 인수 하나가 누구여야 되냐? x 더하기 4여야 돼. 그럼 마이너스 4,0도 지난다는 얘기인데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 버리면 f 마이너스 4의 2배에서 1 더하면 마이너스 7이에요. 마이너스 7,0 안 지나죠? 그래서 모순이 생깁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 fx는 x축과 어디에서 만난다? 마이너스 1,0에서 만난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에서만 만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fx가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고요. 그 다음 남은 인수가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뭐 그냥 kx라고 할까요? kx 더하기 4 이런 형태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요것이 이제 x축과 만나는 때, 즉 는 0이라는 식을 썼을 때 2차식 부분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실근이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놈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놈이어야 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느낌으로 가주시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K제곱이 16보다 작아야 돼. 근데 K는 누구냐? 지금 저식 한번 보세요. 저식에서 이제 전개 해가지고 따오기를 자, 이 식 전개를 했을 때 2차 함계수가 A거든요. 근데 2차 함계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X제곱이랑 KX제곱에서 나와요. 그래서 K 플러스 1이 곧 A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상수항이 아니고 1차 함계수가 B니까 1차 함계수 뽑아내 보시면 KX랑 4X예요. 그래서 K 플러스 4가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1의 최대값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F1은 저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5인 거 보이시죠? 됐죠? 그러면 이제 A랑 B가 각각 K 플러스 1, K 플러스 4니까 요거 둘을 묶은 다음에 5를 더해 주시면 요거 2K 더하기 10입니다. 자, 그러면 K가 최대 몇일 수 있느냐? 자, 이거 K제곱이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최대 몇이겠어요? 3입니다. 정수여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K에다가 3을 집어넣으셔서 16이 이 문제가 원하는 이제 A 플러스 B를 포함한 F1의 최대값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는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뭐 막 문제가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는 느낌은 안 줍니다, 솔직히. 그냥 요 초록색, 보라색에서 정리를 해드렸던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이 무한 굴레가 생기지 않고 그 외에는 추가적인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하는구나. 이걸 빠르게 캐치하시는 것이 이 문제의 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능 22번 문제입니다. 문제 점화식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22번에 이제 수원에서 문제가 나온 거는 처음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6월, 9월 수능 전부 다 점화식 문제가 22번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한테는 더 좋다라고 느껴지거든요. 22번이 진짜 푸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소위 킬러 문제가 나왔던 때는 이제 지나갔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기분 좋은 문제였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매번 22번은 수능만큼은 이제 제대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곤 했는데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이 문제 건드리지도 못하게 어렵게 만든다기보다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빠뜨리거나 실수를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되도록 이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히 좀 정갈하게 꼼꼼히 풀어야 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1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이제 가조건 보면 점화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씌웠을 때 홀수일 때는 3을 빼고요. 절대값 씌웠을 때 짝수일 때 그냥 0도 그냥 속 편하게 짝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반으로 나누래요. 자, 근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수열이 나열이 되고 굴러가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첫째 항이 딱 하고 잡혀 있을 때 홀수면 3을 빼요. 근데 홀수에다가 3을 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수가 되겠니? 짝수가 되겠죠. 그럼 홀수였을 때는 3을 한번 빼고 그 다음 짝수가 만들어지면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반으로 나누는 걸 언제까지 할 것 같아? 이제 다시 홀수가 될 때까지. 즉, 소인수 2라는 그 재료를 다 털어낼 때까지 계속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홀수밖에 안 남았니? 하고 이제 너덜너덜해졌을 때 다시 3 빼고 그럼 또 짝수 되니까 또 털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절대값 AM과 절대값 AM 플러스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은 3이다라고 했어요. 항상 점화식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열을 시작해야 할지 이제 가이드를 제시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요 나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세 번째 항으로부터 2번 나열을 했을 때 5번째 항이 만들어지기를 그것이 절대값이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게끔 해보아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4, 5 이렇게 세 줄을 가지고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n이 3, 4, 5일 때 이제 세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이제 차례대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봤자 각각 두 가지, 토탈 네 가지의 모양새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3을 뺄 수도 있고 반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정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둘 중에 더 편한 방법을 먼저 쓰는 것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3을 빼서 다항식 만드는 것보다 반으로 나누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여서 2분의 a, 4분의 a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한 줄을 싹 내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바로 그 위에서 꼭 4분의 a였어야 하느냐? 아니요. 이놈 동생도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야. 2분의 a 빼기 3이 다섯 번째 항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만들 때 꼭 이놈으로 했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니. 3을 뺐을 수도 있죠. 그래서 a 빼기 3이 두 번째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놈을 가지고 또 무의식적으로 반으로 나누시면 2분의 a 빼기 3이 되고요. 또 그래야만 했냐? 하시면 아니죠. 3을 또 빼서 a 빼기 6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요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절대값 씌웠을 때 같은 거. 절대값 씌워서 같다라는 얘기는 이 둘이 진짜 같거나 아니면 뭐만 다르거나 부호만 다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그걸 전부 다 구해보시면 됩니다. 얘네 둘은 부호가 같으려면 더했을 때 0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 꼴로 묶어봐도 결국 a가 몇이어야 되느냐? a가 0이어야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2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6이고요. 지금 이 둘이 부호가 달라서 더했을 때 0이다를 때려보시면 2분의 3a 빼기 3이 0이니까 a가 2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a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세 번째, 다섯 번째 항의 모양새는 둘이 같으려면 이제 이 a가 a 빼기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했을 때 0이 된다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1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말이 안 되고요. 더했을 때 0 된다를 체크해 보시면 3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이 a 값을 다시 a 자리에 집어넣어서 제 위치로 떨어지는지 테스트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반 나누고 짝수니까 반 나눠서 제자리로 오는 거 맞습니다. 자, 마이너스 6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3 그리고 홀수 됐으니까 3 빼서 1로 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2 같은 경우도 반으로 나눈 다음에 3 빼서 마이너스 2가 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홀수니까 3 뺐죠? 마이너스 6이에요.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3이 된 거 맞아요. 그리고 1 집어넣으시면 1에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됐겠죠?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 된 거 맞아요. 그런데 3 같은 경우에는 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럼 반으로 나눴어야지 또 3을 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이 출신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넣어봤더니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더라. 왜? 이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럼 모순이죠. 그래서 이놈은 A값의 후보에서 제외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일단 A값의 후보가 5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될 건 첫째 항들이에요. 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 항에서부터 역방향으로 2칸 올라가서 이제 첫째 항의 후보들을 또 추려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게 너무 할 게 많아요. 자, 왜 맞느냐? 자, 선생님 그냥 2칸 쭉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근데 일단 역방향으로 나열할 때 한번 생각해 봐봐. 자, AN을 만드는 거. 이제 일종의 주어 전환을 해서 식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AN은으로 시작하는 식으로 AN 플러스 1은으로 시작하던 식을 주어를 AN으로 전환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 두 가지겠죠. AN 플러스 1에다가 3 더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에다가 몇 배에서 2배에서 만들거나요. 자, 근데 지금 이 2배 하거나 3 더한 결과가 홀수여야 되고 짝수여야 돼요. 그럼 얘는 당연해요. 어떤 정수든 2배 하면 짝수 되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쓸 수 있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3을 더했을 때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 내가 집어넣는 재료가 짝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 역방향으로 나열하기 위한 준비를 살짝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할 건데
선생님 그러면 3, 2, 1 세 줄만 쓰면 되겠네요? 아니야. 5줄 써야 돼. 5, 4, 3, 2, 1 다 해야 돼. 자, 왠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나 조건 한번 보고 계세요. 나 조건을 보시면 am과 am 플러스 2가 절대값이 같아지는 때가 최소값이 3이니까 a3과 a5가 최초로 절대값이 같은 순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열을 하다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막상 보니까 절대값 a1과 절대값 a3이 같았다? 탈락시켜야 되고요. 절대값 a2와 절대값 a4가 같았더라? 그래도 탈락시켜야 돼. 왜? 절대값이 같은 때는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최초여야 하고요. 첫 번째, 세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에서 미리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안전빵으로 5, 4, 3, 2, 1을 다 써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 조건을 이제 심도 있게 다 뽑아내는 것이, 뽑아먹는 것이, 자, 이렇게 둘이 같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둘이 같은 값이 나오면 안 돼. 부호만 다른 값이 나와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 조건을 정확하게 써주셨어야 했던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하하.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 주황색으로 뽑아낸 A 값들 세 번째 항들의 후보죠. 그래서 세 번째 항 자리에다가 0부터 차례대로 넣어보시면 이제 0을 넣었을 때 이제 그 다음 항은 2분의 1 해서 0이고요. 그 다음 항은 0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항의 후보가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기를 짝수니까 3 더해도 되고 그냥 곱하기 2 무조건 해도 되는데 나는 이 둘 중에 밑에 있는 방법이 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그냥 2배, 2배 해서 써놔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만 했냐? 아니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3. 되셨나요? 그 다음에 꼭 0에서 0으로 갔어야만 했냐? 아니요. 여기에서 3을 더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3에다가 3을 더하는 건 안 되고요. 곱하기 2만 때려서 6으로만 갔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항 A가 0일 때를 모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나열된 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이미 같아져 버리는 게 생겼죠? 그래서 나 조건에 위배되는 케이스가 여기서 생겨버려요. 자, 그래서 얘 탈락, 얘 탈락. 왜? 2번, 4번이 같아져 버리잖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르죠?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릅니다. 그래서 요 놈은 합격이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작업을 이제 차례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일 때 이제 마이너스 6이었으면 이제 짝수니까 반으로 나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에서 3을 한 번 더 빼가지고 마이너스 6으로 만드는 것이 다섯 번째 항이었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주어 전환한 식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일단 2배, 2배 때리는 게 가장 속 시원한 방법. 그런데 꼭 이래야만 했냐 하면 얘는 꼭 그렇지는 않고 마이너스 9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냐? 보시면 얘는 짝수니까요. 3 더해서 마이너스 3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으로 2배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중간 체크. 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문제 없죠. 두 번째, 네 번째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4 합격.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6 다르죠?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3 다르니까 합격. 근데 얘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6이랑 같죠? 그래서 탈락이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항이 아니죠. 이제 A 자리, 세 번째 항 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를 또 하셔야 됩니다. 2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위에 있던 항은 1로 반으로 나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엔 마이너스 2가 됐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하던 대로 계속 할게요. 2배, 2배를 그냥 툭툭 던지세요. 그 다음에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 하시면 아니죠. 3 더해서 7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 보시면 이제 얘도 짝수니까 3을 더해서 5 만들 수 있고 얘는 2배에서 10으로 만들어야 돼요. 되셨죠? 자, 여기에서 체크 1, 3번 다르고 2, 4번 다르니까 합격. 그래서 이 세 개 다 합격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만 힘내요. 자,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일 때도 이제 나열을 해보시면 이제 2배 하는 게 가장 간편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로 일단 만들고 이제 첫 번째 항 꼭 마이너스 10이어야 했냐 보시면 이제 3 더해서 마이너스 3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냐 보시면 얘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왜? 홀수니까 짝수일 때 더하기 3을 쓸 수 없거든요.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테스트 해보시면 얘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이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같아지면서 불합격, 불합격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 자리에, 세 번째 항 자리에 1 집어넣는 것만 남았어요. 1 집어넣으시면 이제 3을 빼서 마이너스 2, 반으로 나눠서 마일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단 무심하게 2배를 때리는 순간 무조건 2가 돼가지고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아지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첫 번째 항 구해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홀수라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가 아니고 그렇게 했어야만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첫째 항은 무조건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풀었는데 왜 답이 틀렸을까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요 제거 작업을 안 하신 분들, 즉 나조건에 모순인 것들을 커트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숫자는 6, 24, 9, 8, 7, 10 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6, 7, 8, 9, 10 5개 더하시면 40이죠. 그래서 40이랑 24를 더해 주셔서 64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라고 하셨어야 했어요. 됐죠? 아우, 이제 풀이가 엄청 길죠. 그리고 이제 나조건을 이제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그렇다 치고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항에서도 절대값이 같아지지 않도록 이제 커트하는 작업이 들어갔던 그 장면이 좀 복잡했던 문제입니다. 그것만 잘 해내셨다면 풀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해설을 통해서 아셨죠? 자, 그러면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미적분 27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합성함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훨씬 깔끔하고 원활하게 풀리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gx라는 함수 자체가 합성함수라는 것을 감지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기존에 원본 함수가 있고 그 시기 x 자리에 새로운 함수를 통째로 일괄적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합성했다 보면 되느냐? fx 더하기 x 이놈에다가 일괄적으로 2x제곱을 집어넣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한 g'x 같은 경우에는 요걸 미분하면 겉미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겉미분 같은 경우에는 f'x 더하기 1에다가 x자리에 2x제곱 넣는 거니까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겉미분이고 여기에다가 속미분인 2x제곱 미분하면 그대로 2x제곱이니까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냥 f'x 더하기 1에다가 x자리에다가 2x제곱을 콕 집어넣은 느낌인 거죠. 되셨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요 gx 위에 0,g0에서의 접선이 x축이고 이제 함수 gx가 역함수 hx를 가질 때 h'8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사실만으로 fx가 정해져 버린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자, 다시 이 사실만으로 fx가 정해져 버려서 답이 구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탄생한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해돼? 출제 오류의 문제 냈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답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문제다. 이놈은 이 문제의 하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수험생이. 됐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봐. 자, 0,0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그 말은 즉슨 0 집어넣었을 때 0 되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도 0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얘기인데 막상 이 g'x를 겉미분계수 부분, 그 다음에 속미분계수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제 이 함수값을 계산할 때든 미분계수를 계산할 때든 이 속함수 부분은 0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2의 0제곱, 즉 1 집어넣은 게 0이 되고요. 요 식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이제 조건을 해석하기를
이 겉함수 역할을 하는 fx 더하기 x라는 요 놈은 x좌표가 1인 점에서, 다시 x좌표가 1인 점이야. 왜? x자리 0 집어넣으면 이 겉함수의 x좌표 역할로 들어가는 속함수 값이 2의 0제곱 1인 거거든. 그래서 x좌표가 1인 점에서 함수값도 0이고 접선의 길기도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자체가 x좌표가 1일 때 1,0에서 x축과 접해야 돼.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x 빼기 t 이런 어나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봐. 자, 지금 이 겉미분계수가 항상 양수여야 항상 증가하는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말인즉슨 속함수가 항상 증가만 하는 놈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핑크색으로 써놓은 요 겉함수, 지금 이 3차 함수는 1,0에서 튕기고 t,0에서 뚫고 지나갈 모양새네요. 그러면 1,0이라는 극값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새가 그려져 버리잖아. 이러면 되냐 안 되냐고. 안 되지. 자, 그러면 t가 몇이어야만 할까? 하나 정하라면 몇이겠어요? 1이지.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되고 x 빼기 1의 세제곱이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빠르게 결정해 버리셔야 돼. 일단 3점이고요. 그리고 x 빼기 1의 세제곱이면 답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놈이 답이 되지 않는 이유까지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수험생이.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괜히 불편해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의 목적이 완벽하게 분석하는 겁니까? 답을 맞추는 겁니까? 일단 정확하게 구사하고 수학을 이제 흠뻑 느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건 내가 할게. 아니면 수능 보고 나서 해. 일단 시험 볼 때는 세제곱. 그래야 올라가기만 하지. 얘겠지. 왜? 얘 아니고 다른 놈 생기면 출제 오르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아, 그래서 fx 더하기 x가 이런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꽈서 역함수 미분까지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gx가 역함수 hx를 갖는데요. 그러면 이제 g, a가 8이다 라고 했을 때 h8이 a다 라고 바꿔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h'8을 구하라고 하면 g'a의 역수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gx식에다가 x자리에 몇을 넣어야 8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겉함수가 x 빼기 1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3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ln 3이 a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x좌표 역할로 들어가는 이 2의 x제곱 값이 3이 되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g'ln 3분의 1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미분하면 이제 겉미분 계수 역할을 하는 요 도함수는 3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분모에 들어가는 놈이 3 곱하기 3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이제 3, 4,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 계수는 2의 ln 3제곱 해서 곱하시면 3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36분의 1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간결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이 합성함수를 이렇게 분해하는 작업을 잘 해주시면 훨씬 더 이 겉함수는 아무짝에 역할을 하지 않아 라고 빠르게 던져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미적분 28번입니다. 이제 올해 수능 미적분 문제들은 4점짜리들이 전부 다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기출문제가 묻어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출문제가 묻어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쓰셨어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에 오버랩이 되는 문제는 누구냐? 22학년도 수능 미적분 3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건 아니고요. 해설 나중에 같이 들어갈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적분하라고 하는 대상이 x 곱하기 f'x거든요. 근데 x 곱하기 f'x를 적분하면 누가 되느냐? fx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 부분적분 하시면 그 적 1 넣고 8 넣고 그다음 빼기 인테그랄 미분하고 f'x 적분하면 1부터 8까지 fx 적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x축, y축 있을 때 이 그래프가 1,f1, 8,f8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면 8 곱하기 f8 곱하기 1 곱하기 f1은 8 곱하기 f8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직사각형 면적이죠. 그 다음 1 곱하기 f1 요 직사각형 조그만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해드리는 기역자 면적을 만들어내요. 이 기역자 면적에서 이 fx 인테그랄을 날려버리니까 그럼 어디만 남아요? 여기만 남아요. 자, 그래서 x 곱하기 fx, f'x 요거 적분은 y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정적분이라는 거. 요거는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셨어야 한다. 근데 사실 하나 좀 꺼림칙한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y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온전히 구해내려면 이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기만 하거나 감소하기만 하는 단조 함수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막 포개지거나 그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서 역함수의 정적분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내용 설명을 할 때 역함수 정적분을 가르칠 때 이 내용을 같이 수업을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는 이번 수능 문제죠. 역으로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x 곱하기 f'x 적분하라는 건가로 느껴주셔야 한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 f'x식 보세요. 자, 지금 이 식 적분 계산하기가 수월하냐? 이상하냐? 이상해요. 왜? 마이너스 x는 적분할 수 있죠. 근데 요 지수함수는 속미분에서 마이너스 2x가 붙어 있으면 깔끔하게 계산이 되겠지만 막상 앞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엄청 내가 발상적으로 이 적분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수능은 그런 거 안 내거든요. 갑자기 이 f'x 앞에다가 1을 붙인다던가 그런 작업은 막상 수능에서 이제 요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몇 해설에서는 이제 앞에 1을 붙여가지고 부분적분하는 신용 느낌으로 이제 lnx 적분을 그렇게 얻어내긴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수능에서 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y축과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는 거니까 x 곱하기 f'x 적분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x, f'x 적분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 곡선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단조함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f'x 식을 보시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1 빼기 x 제곱이라서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0부터 1까지를 집어넣어 보시면 f'x가 0 이상이어서 x좌표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만큼은 증가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x좌표를 이제 0에서 1까지로 점점 키우면요. x를 점점 키우면 지금 이 f'x를 구성하는 마이너스 x와 이 지수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죠. 그래서 이 f'x는 계속 양수이나 점점 감소해서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x좌표가 1일 때 극대를 만들어내는 모양새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fx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림만 알 수 있을 뿐 x좌표가 0인 점부터 x좌표가 1인 점까지는 이런 모양이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t, ft에서의 접선을 그려요. 그러면 접선이 뭐 x좌표가 t인 점이 예를 들어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이것과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래요. 그러면
y축이면 x좌표가 0인 점과 만나게끔 이런 식으로 가두어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핑크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면적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까 내가 미리 설명을 드렸기를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x 곱하기 f'(x) 적분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식대로라면 인테그랄을 쓸 때 0부터 t까지 이 보라색 접선 빼기 fx를 적분해야 돼요. 그렇죠? 나 지금 f'(x) 저거 적분도 못해서 fx 적분 당연히 못합니다. 이렇게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그림으로 갈 건데 방금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y축과 둘러싸인 면적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x 곱하기 f'(x) 적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으로 어루만지고 있는 이 부분은 0부터 t까지 x좌표가 0인 점부터 x좌표가 t인 점까지 x 곱하기 f'(x) 적분으로 계산해낼 수 있고요. 요거는 저 f'(x) 식에다가 x를 곱하면 충분히 적분할 수 있는 깔끔한 식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노란색 면적 구하자는 게 아니잖아. 어디를 빼야 될까? 지금 이 직각삼각형 면적을 빼야 돼요. 근데 직각삼각형은 밑변이 t인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높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봐. 지금 이 보라색 접선의 기울기가 누군가요? 기울기가 f't겠죠. 그래서 이 f't는 이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태생이지만 x좌표가 0인 요 점과 요 접점,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의 기능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직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측면에서 보면 밑변분의 높이가 f't여야 하기 때문에 이 초록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t 곱하기 f't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저 초록색으로 빗금친 직각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t제곱 f't가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뺀 것이 gt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t가 0에서 1일 때까지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t가 1을 넘어서면요? 그럼 못해요. 왜? 이놈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로 극대 만들어지고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라서 그때는 못해. 근데 어차피 구하라고 하는 시점도 t가 1일 때이기 때문에 간신히 딱 걸쳤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림으로 GT를 쓰고 그거를 1 집어넣어서 계산, 그리고 미분해서 1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G'1을 구하라는 것 자체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지금 1인 때까지만 쓸 수 있는 식을 써도 돼요? 네, 써도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게 GT식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곱하기 f'x는 저식 그대로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 더하기 x 곱하기 2의 1 빼기 x 제곱승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요거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곱하기 2의 1 빼기 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 식에다가 이제 t 넣고 0 넣어서 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에 그다음 t 제곱에 이제 f't니까 저거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어차피 우리 G1 구해야 되니까 그냥 t 자리에 1 집어넣어서 계산합시다. 그러면 t 자리에 0 넣고 1 넣어서 빼신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f'1인데 f'1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빼기 2분의 1,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얘는 0인데 얘는 0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더하기 이제 2분의 1,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게 이제 G1 값이고요. 그 다음 G'1. 지금 이 노랑 초록 요게 이제 GT식이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G'T가 되겠죠? G'T는 누구냐? 일단 이 앞에 있는 인테그랄은 미분하면 t 곱하기 f't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되려 이 초록색 부분을 곱해 미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t 곱하기 f't 그리고 빼기 2분의 1의 t 제곱의 f2'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라서 날라가고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의 f 프라임 2 프라임 t가 돼요. 그래서 요거 식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 집어넣어서 계산할 건데, 그럼 f2 프라임 t를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저 식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저거 합성함수 미분 착실하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2t 곱하기 2에 1 빼기 t 제곱승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g 프라임 1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요 식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이제 누가 봐도 양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3 계산하시면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G1 더하기 G 프라임 1 더하시면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먼저 합치시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거랑 같이 합치면 이제 3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분의 2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네요. 요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미적분은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많아야,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이제 엄한 데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기출에서 찾으셔야 돼. 기출을 최대한 파시고 이것이 가진 의미를 다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 먹으셔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요 문제 있죠? 요 문제에서 x 곱하기 f 프라임 x, 그냥 시키는 대로 부분적분 그냥 하면 되겠다. x 곱하기 fx 빼기 fx 인테그랄 이렇게 계산하면 이 문제 풀었다. 그럼 이거 1회도 끝.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곧 y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의미했던 거구나. 다른 함수여도 똑같은 일반화가 될까? 되네. 얘 기역자 면적에서 이 fx 정적분 부분 파내면 y축과 둘러싸인 부분 의미하는 거 무조건 맞겠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일반화해서 흡수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기출을 통해서. 됐죠? 다른 곳에서 공부하라고는 안 합니다. 출제되지 않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막 심화된 개념을 디립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출에서 나온 것만큼은, 기출에서 사용된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깊게 이해해 놓으시자고요. 자, 그러면 28번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29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등비급수 문제 중에서도 많은 것을 요구했던 문제입니다. 이제 수열에 대한 이미지, 시각화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등비급수에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급수 계산이 되어야 되니까 공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부호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공비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음수겠지. 이런 생각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이거 담백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앞에 있는 이 시그마는 절대값이랑 그냥 더하거든요. 얘는 양수면 2배가 되고 음수면 0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 것들을 2배해서 더한 것이 3분의 4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시그마는 양수인 것들은 그대로 빠져나와서 0으로 날아갈 거고요. 음수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n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음수인 것들 마이너스 다듬고 2배해서 다 더한 게 3분의 2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자, 들어보세요. 자, 이제 등비수열을 양수인 놈, 음수인 놈을 각각 x축 위에 아래에다가 표시를 하면 x축 위에 있는 항들이 있고 x축 아래에 있는 음수가 나온 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수에 있는 놈들만 다 더해서 2배 한 게 3분의 40이란 얘기니까 여기에 있는 놈들은 3분의 20이란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놈들을 마이너스 2 곱한 게 3분의 20이니까 밑에 있는 놈들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가 양수여서 풀마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첫째 항이 음수라서 마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풀마라면 홀수 번째 항들, 첫 번째 항부터 홀수 번째 항들 다 더한 게 3분의 20이란 얘기고요. 짝수 번째 항들 무한히 다 더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란 얘기야. 근데 얘네들이랑 전체적으로 몇 칸 차이 나니? 일괄적으로 이 홀수 번째 항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한 칸씩 평행 이동한 게 짝수 번째 항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놈들에다가 뭘 곱한 게 공비 R 한 번 곱한 게 얘가 된다는 얘기죠. 이래? 자, 해서 이렇게 되세요? 아, 그래서 3분의 20에다가 몇을 곱해야 이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아,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다시 합치면 3분의 10이 AN 전체를 더한 급수의 합인 거 보이시나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얘네들을 싹 더한 거 아니야?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A. 요거 계산한 게 3분의 10이어야 하니 A 첫째 항이 5여야 하는구나 까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있는 놈이 홀수 번째, 거기에다가 R을 곱한 게 짝수 번째 항들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돼서 급수가 수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모순이 생겨요. 아, 그래서 이 등비수열은 풀마풀마로 구성이 되며 첫째 항이 5,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리미트 시그마라서 인테그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지금 요 놈이 시키는 걸 무한히 더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저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뭘까? 뭐 해봐야 될까? 그냥 나열이에요.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나열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저 식에 K 자리에 1부터 차례대로 넣어보는 거야. 자, 내가 다 넣으라고 안 하잖아. 1부터 차례대로 넣으시면 이제 1 넣으면 일단 얘는 K에다가 1, 2, 3, 4 따다닥 넣을 때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 AM 플러스 3 땅땅땅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됐든 플러스 1이 됐든 할 텐데, 근데 얘는 이 위에 붙어 있는 숫자를 보니까 1부터 K까지 다 더한 거거든요. 1은 홀수고 1, 2 더하면 3이니까 홀수고 1, 2, 3 더하면 짝수가 돼요. 그 다음에 4 더해도 여전히 짝수죠. 그래서 1부터 K까지의 누적합은 홀, 짝짝, 홀, 짝짝, 홀, 짝짝이에요. 이해돼? 그러면 요 앞에 붙는 부호는 마마, 풀풀, 마마, 풀풀, 마마, 풀풀 이겠죠. 되세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 파란색으로 막 밑줄 쳤던 것들의 시그마는 일단 처음으로 더하는 게 마이너스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AM 플러스 3, 그 다음 플러스 A, M 플러스 4. 그 다음 뭐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겠죠. 이거를 몇 번째 항까지? 2n번째 항까지. 짝수개를 더하는 이유를 알겠네. 몇 개씩 묶어야 돼? 이렇게 2개씩 묶으면 이렇게 2개씩을 계속 연거푸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요거를 무한대로 끌어당기면 이제 이 2개씩을 무한히 더하는 등비급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보라색으로 묶어둔 이 2개씩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2칸씩 갔는데 부호도 바꿔준 거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 즉 마이너스 4분의 1이 공비인 등비수열들을 전부 더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1 마이너스 얘네들의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요. 요거 분의 첫째 항인데 얘네들의 첫째 항은 이거야. 자, 근데 요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이랑 얘 AM 플러스 2는 요놈 AM 플러스 1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M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AM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M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됐죠? 자, 요 값이 700분의 1보다 커지는 때를 다 뽑아주세요가 질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최대한 다 넘겨가지고 계산을 해볼 건데, 이제 요 분모에 있는 4분의 5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 요것만 남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곱하시고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요런 식으로 정리되고, 그 다음에 AM 플러스 1번째 항은 누구냐? 첫째 항이 5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m제곱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보다 작아야 되느냐? 요거 계산하면 이제 약분 하시고 마이너스 이제 1400 분의 이제 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계산을 해보시면 요거 5로 딱 나누어지죠? 5로 딱 나누시면 요게 1, 이 분자에 남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때를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일단 지금 요 거듭 제곱이 이 음수보다 작아지려면 양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m은 짝수가 아니고 홀수여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m이 홀수다라고 전제를 깔게 되면 그냥 요걸 뒤집었을 때 마이너스 2의 m제곱 분의 1이 마이너스 1400 분의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분모에 붙어 있는 요 등치가 더 컸어야, 더 작았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의 몇 제곱까지겠습니까? 10제곱까지죠?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 3, 5, 7, 9 이렇게 5개인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25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적분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절차도 많고요. 이제 28번이랑 30번 중에 뭐가 더 어려웠느냐 이제 우열을 가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둘 다 어려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제 가나 조건 있는데 가 조건 보시면 f0이 0이고 f2파이가 2파이 a 더하기 b다라고 했는데 일단 0부터 그리고 2파이랑 같이 집어넣어 보시면 가 조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담백해요. 자, 0 집어넣으면 sin b만 남습니다. sin b가 0이라는 이야기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b는 정수파이 형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sin 0, sin 파이, 2파이, 3파이 땡땡땡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2파이를 집어넣으시면 sin 2파이 a 더하기 b에 sin 2파이니까 sin 2파이는 0이잖아. 그래서 sin 2파이 a 더하기 b 이꼴 2파이 a 더하기 b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할 수 있는데 자, 들어봐봐. 자, 여기에서 이 사인 안에 있는 값이랑 이 결과값이랑 같다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2파이 a 더하기 b라는 숫자 값은 어떤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실근 것 같으냐? 요 식을 풀었을 때의 실근 x가 2파이 a 더하기 b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은 또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을 묻는 거냐? sin x와 y는 x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sin x 그래프에서 원점이 이쯤에 있다고 했을 때 y는 x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sin 함수 접선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게 변곡점이잖아. sin 함수에서 여기서 y는 x 그리면 교점이 누구밖에 없어? 원점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x 실근은 0이었던 거고요. 2파이 a 더하기 b는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좀 중간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2파이 a도 정수파이여서 b 정수파이랑 합쳤을 때 0이 되거든요. 근데 a가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2파이 a의 후보도 2파이에서 4파이까지에 있는 2파이, 3파이, 4파이예요. 되셔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1, 2분의 3, 2고요. 그에 따라 b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더한 게 0이어야 되니까 b는 음수여야 돼요. 마이너스 2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4파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한 쌍만 답이야. 왜? 상수 a, b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요건 좀 웃기긴 한데 뭐 같아? 이 세 쌍 중에? 나는 요거 같거든요. 왜? 얘가 제일 재밌어. 그치? 자, 근데 나 조건에서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나 조건이 그걸 정해줄 거거든요. 보시면 f'0 이꼴 f't를 만족시키는 t의 최소값이 4파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한번 해봐야겠죠? f'x는 이제 미분해보시면 일단 건미분 코사인의 ax 더하기 b
X에다가 더하기 sin X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속미분이 들어가요. 미분하시면 A 더하기 코사인 X가 딱 들어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0을 한번 넣어볼게. 0 넣어보시면 F'0은 코사인 B 더하기 사인 0이니까 코사인 B겠죠. 코사인 B 곱하기 이제 X자리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 1이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F' 4파이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X자리에 4파이 집어넣으시고 사인 4파이 집어넣으시면 뭐 코사인 4파이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어차피 코사인 주긴 2파이니까 4파이만큼 더해봤자 같은 거 확실하죠. 근데 어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B에다가 4파이를 더했으니 코사인 값이 당연히 같을 테고 그래서 보나마나 같잖아. 근데 사실 코사인 B에다가 몇 파이만 더 추가해도 같은 값이죠? 2파이만 추가해도 같은 값이잖아. 아, 그러면 F'2파이를 건너뛰고 F'4파이가 돼서야 최초로 같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F'0과 F'4파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내는 뭐냐면 F'0과 F'2파이는 어때야 된다? 서로 달라야 한다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코사인 2파이 A 더하기 B 더하기 이제 더하기 B 더하기 사인 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곱하기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됐죠? 미안. 요거 4파이 A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비슷해요. 자, 봐봐. 자, A에다가 어차피 이런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4파이 A도 2파이 A도 다 정수파이 형태잖아요. 됐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값이 달라지려면 그리고 얘네들도 달라지려면 그 와중에 2파이 A 그 다음에 더하기 B 요 값이 이제 0인 거는 맞아. 됐죠? 그럼 얘는 2파이 A가 만들어지죠? 얘는 B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코사인 B가 정수파이 형태인데 0이면 안 돼. 그러면 이 중에서 코사인 값이 코사인 0, 1이 아닌 놈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F'2파이랑은 달라야 하고 F'4파이가 돼서야 같아지려면 B가 마이너스 짝수파이가 아니고 마이너스 홀수파이였어야 된다. 그래서 A가 2분의 3 그리고 B가 마이너스 3파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A 자리에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B 자리에는 마이너스 3파이 집어넣어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AX 플러스 B 요 부분도 이제 다 메꿔서 써보시면 2분의 3X 그다음 빼기 3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되셨죠? 자, 근데 박스 밑에 보시면 fx가 극대가 나오도록 하는 알파 값 중에 0부터 4파이까지의 집합을 A라고 한대요. 이 A의 원소 개수를 N, 즉 0부터 4파이 X좌표 범위에서 극대가 몇 번 나오는지 개수 카운팅하라는 얘기고요. 그 와중에 가장 작은 값을 알파 1이라고 하자. 이거 구하세요가 질문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극대가 만들어지는 모멘트를 찾아야겠죠. 언제 극대가 만들어지느냐 체크해 보시면 자, 이 뒤에 부분, 속미분 부분은 무조건 양수예요. 왜? 코사인 값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꼬꾸라지는 장면이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 코사인 값이 풀에서 마로 꼬꾸라지는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X 그래프에서 코사인 몇 파이 지점이에요? 2파이, 2분의 파이, 그리고 코사인 2분의 5파이, 그리고 코사인 2분의 9파이 점점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알파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언제냐? 지금 주황색으로 밑줄 쳐드린 이 부분이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점점점이 될 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자, 알파는 극대가 만들어지는 순간들이고 이 코사인 값이 풀에서 마로 부호 변화가 일어날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그래프에서 코사인 2분의 파이 지점, 그리고 한 바퀴 지나가 나서 두 번째 바퀴에서 코사인 2분의 5파이 지점, 이런 때를 의미해. 됐죠? 그래서 2분의 3x 빼기 3파이 더하기 사인 x 이꼴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점점점. 이런 순간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카운팅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 없는 식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가야겠죠? 그래서 sin x만 남겨두시고요. 이꼴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파이에다가 더하기를 2분의 파이를 더할 수도 있고 2분의 5파이 더할 수도 있고 2분의 9파이 더할 수도 있고 점점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모양새를 일반화를 하면 2분의 4n 빼기 3의 파이 이런 형태란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3파이랑 같이 더해주시면 2분의 6파이 더 얹어주시면 2분의 4n 더하기 3파이가 상수항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우변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x 빼기 3분의 4n 플러스 3파이 이런 느낌으로 x절편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sin x 그래프를 0부터 4파이까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의역 범위만큼 일단 그려놔 주시고요. 그러면 두 바퀴만 그리면 되겠죠? 2파이, 4파이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선들을 이제 계속 꽂을 건데 이 직선에서 여기 n자리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n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정수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얘는 n자리에 0부터 넣어도 돼. 왜? 그러면 x 빼기 3분의 3파이, 즉 x 빼기 파이가 인수가 들어가니까 파이, 0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게 얼만큼 가파를까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평가원은 이것도 기가 막히게 의도를 한 겁니다. 지금 이 가족권 푸실 때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미 인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 그은 변곡 접선보다 더 가파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교점이 지랄맞게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n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시면 x절편이 3분의 7파이일 거예요. 3분의 7파이면 이제 2파이에서 살짝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기울기 2분의 3 되도록 평행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3분의 7파이가 되게끔. 그 다음에 또 2를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11파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3분의 11파이면 이제 4파이보다 조금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1파이 지점에서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도록 가파르게 그려주시면 딱 교점이 몇 개 생기느냐? 하나, 둘, 세 개 생겨요. 그리고 첫 번째 교점은 누구야? 파이야.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n은 3이었고요. 그 다음 알파 1은 파이다. 그래서 문제의 답이 되는 n 곱하기 알파 1 빼기 AB 계산을 하시면 3 곱하기 파이 빼기 마이너스 2분의 9예요. 그래서 더하기 2분의 9파이 계산하시면 2분의 15파이가 되고 분모 분자 더하시면 답이 17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저거 fx식 보고 나서 이제 합성함수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갈하게 풀어내면 됐던 문제고 절차가 이제 좀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 조건에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AB를 구하는 계산을 좀 시켰습니다. 이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가나 박스 조건을 통해서 AB를 구하는 작업에서 에너지가 조금 깎였을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극대값 찾으라는 이런 느낌에서 이제 하셨을 텐데 요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문제를 보고 나서 이제 22학년도 28번 즉 합성함수의 극값 찾기 그 문제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요 문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문제다라고 그냥 담백하게 풀어내시는 것만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미적분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기가 막히게 어려운 개념을 쓰는 심화 개념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을 좀 길게 시켜서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난이도를 어렵게 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학년도 수능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